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보철 치료를 하신 분들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임플란트를 하는 이유가 상부의 보철 치료를 잘 해서 잘 씹고 잘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철 치료 주의사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임플란트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적응 기간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랑 어떻게 보면 유착이 되는 거예요. 유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치아처럼 쿠셔닝이 없거든요. 쿠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아는 어떻게 보면 치주 인대가 잡고 있어서 치아를 잡고 잘 흔들어 보면 어떤 치아든지 흔들리게 되어 있고, 음식을 씹어도 그런 충격 완화나 그런 쿠션 역할을 하는 인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임플란트는 그런 쿠셔닝 해주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뼈랑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터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적응 기간 동안은 부드러운 음식물부터 차근차근 드시면서 적응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치아를 맞물려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워낙 단단한 임플란트랑 치아가 맞물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통증이 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통증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점차 줄어드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계속 불편하다 그러면은 교합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증이 어떻게 감소하는지 비슷한지 점점 나빠지는지 그것도 잘 보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에 거의 통증은 일반적으로 교합 조정이 잘 돼 있다고 하면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작 환경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제 혀의 근육이나 볼의 근육이 밀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치아가 없으신 분들이 특히 그런데 일시적으로 씹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이 되시고 그 근육들이 밀려나면서 적응이 된다. 하지만 이게 너무 자주 씹힌다고 하면은 보철물을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인데, 발치한 부위의 잇몸이 줄어들면서 임플란트 보철물 아래에 잇몸 주위에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 저희가 최대한 없애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쨌든 치아보다는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서 최대한 음식물이 남아서 그쪽에 고여있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추가로 워터픽 같은 걸로 청소하는 거는 굉장히 강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철물의 흔들림은 사용 중에 보철물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임플란트가 흔들린다? 임플란트는 만약에 아래 뿌리 부분이 치아랑 잘 유착이 됐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흔들릴 때는 빨리 치과로 오셔야 되세요. 바로 임플란트 아래 뿌리 부분이랑 이 윗부분을 갖다가 여기에 나사로 이제 고정을 해 놓는데, 이 나사가 반시계 방향으로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기에 빨리 고정을 시켜줘야지, 특히 이제 한 개짜리 임플란트가 잘 풀리거든요. 한 개짜리. 그래서 한 개짜리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임플란트가 흔들린다 그러면 바로 초기에 오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흔들리는 걸 방치하다가 이게 나사가 여기서 부러져 버리면 잘못하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나사 제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흔들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연락을 주시고 내원을 빨리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철물의 탈락, 이제 보철물은 어떻게 보면 나사로 이제 끼워 넣기도 했고,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로 붙여 놓은 거라서 이제 떡이나 엿을 먹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한 뭔가 접착력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 분리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붙여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접착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변형이 없어야 되니까 음식물이랑 같이 씹어버린다던가 잃어버리면 분실이 되면 다시 제작하는데 이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빨리 치과에 오셔서 다시 붙이시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잇몸뼈에 임플란트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변 치아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안 끼던 게 어떻게 보면 벌어져 가지고 음식물이 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AS를 해야 돼요. 그래서 AS를 할 때 머리 부분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SCRP 타입으로 위에 부분에 나사 구멍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이 부분을 갖다 수정을 하려고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이 안 끼던 데가 낀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시고, 주기적으로 내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잡아낼 수가 있고, 벌어짐이 너무너무 심할 때는 옆치아를 뭐 보철 치료를 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음식물이 그곳에 자주 끼고 고여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자주 끼는 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이 위생관리도 잘 하시고, 위생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자주 끼는 부분들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랑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임플란트 보철물을 해서 잘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식사 중에 나타나는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코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